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철강텍스의 진영태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패스트파이브에 굉장히 이제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박정희 팀장님이 설명하신 사례 3번하고 사례 5번이 이제 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이제 서초동에 이제 건물 그냥 생으로 샀다가 뭐 임대가 하나도 안 맞춰져가지고 한 3년 4년 이렇게 하다가 24년도에 좀 엑시 한 적도 있고 잠실 쪽에도 이렇게 샀다가 또 한 2년 동안 임대가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뭐 작년에 24년도에 서초동 거 엑시트하고 25년도에 이제 잠실 거 이제 엑시트를 해서 그 돈으로 이제 강남 거를 사가지고 이제 저희 박정희 팀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좀 디벨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좀 뭐 패스파이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리스크라는 게 뭐 건축 그 등기 이전까지는 사실 예상된 리스크잖아요. 근데 이 등기 이후에 공실이 나는 거는 사실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다 보니까 이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사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건축까지는 사실 뭐 아까 했던 이제 스케줄대로 쭉 건축을 하게 되면 예상된 리스크인데 뭔가 건축 이후에 그게 이제 공실이 장기화되면은 조금 예상되지 못하는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패스트파이브가 좀 잘 그래도 해소해주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돈을 불릴 때 결국에는 세금이 조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세금 뭐 개인으로 엑시트하게 되면 뭐 40% 50%뭐 40%도 아니죠. 지금 45%에 지방세 더하면 이제 49.5% 세금을 내는 거고 법인으로 이제 엑시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인 돈을 또 빼내올 때 그거에 대해서 또 배당이나 근로소득을 이제 빼올 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세금이 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만한 전략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처음에 서초동 건물 살 때는 그 법인으로 이제 돈을 벌긴 했는데 이 법인으로 못 샀던 이유가 사실 그 서초동 제가 이제 세무법인이 이제 강남에 있었는데 이게 5년이 채 안 됐었어요. 5년이 채 안 됐었다 보니까 과밀학적건역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가 되거든요. 이게 사업으로 쓰게 되면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개인으로 샀습니다. 개인으로 이제 법인 돈을 이제 개인으로 빼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개인으로 샀었는데 이게 개인으로 제가 20년도부터 알아봐가지고 21년도에 초에 샀거든요. 21년도 1월달에 이제 계약해서 샀었는데 이게 뭐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21년도에 갑자기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20년도부터 꾸준히 오르더니 21년도, 22년도에 거의 폭등하다시피 올랐다 보니까 제가 이걸 이제 팔았을 때 세금이 저는 이제 얼추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거를 팔았을 때 이거 얼마를 내야 되지? 너무 이렇게 좀 무섭더라고요. 국세청 그때 제가 세무사면서도 처음으로 이제 제가 납세자로서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플랜입니다. 사업의 포괄령 수도를 통한 이제 임대업 법인 설립을 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사업의 포괄령 수도 그리고 취득세 감면 요건, 뭐 전환구조 예시, 뭐 이월과세 요건, 진행 절차, 관련 세법권도 이렇게 써놨는데 포괄 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개인으로 엑시트하게 되면 아마 그 건물의 엑시트 금액이 굉장히 크면 클수록 이제 49.5%라는 좀 무서운 세금을 내게 되죠. 다행히 좀 분류과세 되다 보니까 뭐 4대 보험이나 이런 걸 더 추가적으로 나오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세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업을 그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건물 임대업을 가지고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개인 양도세를 이제 법인에서 건물을 이제 처분하시기 전까지 과세가 이제 이연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치세도 이제 그 건물을 이제 법인으로 이제 넘길 때 부가치세 제외 공고를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치세도 이제 10% 미만 수용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주택은 제외하고 이제 상업용 건물만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양도세를 법인 처분 시점까지 이연시키는 거죠. 법인 전환을 시키고 나중에 이제 엑시트할 때 그거에 대해서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를 내시면 되는 거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포괄량수도 한 그 개인 양도소득세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월돼 가지고 그렇게 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취득세가 이제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나오는 건데 법인 전환 취득세 원래는 취득세가 이제 50% 경감이 되는데 부동산 임대 공급업 같은 경우에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신설법인의 취득세는 이제 감면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만 부동산 임대 공급업이 아니라 거기서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카페를 한다든지 뭔가 사무실을 한다든지 뭐 그런 뭐 그 개인으로 이제 사업으로 쓰다가 이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같은 이제 업종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취득세가
임대 공급업이 아니라 뭐 일반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는 이제 50% 경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 뭐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임대업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임대업을 이제 포괄형 수도를 3개월 내에 이제 하시게 되면 여기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로 이제 법인 설립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출자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이제 순자산이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이제 출자로 이제 법인을 설립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2월 과세를 이제 적용 신청하는 이런 거는 뭐 담당 세무사님께서 이제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양도세는 이제 즉시 납부 없이 법인에서 이제 처분 시까지 2월 되는 거죠. 다행히 이런 것들은 현금 흐름을 이제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리파이낸싱을 한다든지 이럴 때 더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취득세는 이제 그 감면이 임대 공급업 같은 경우에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4.6%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과밀업자권역 중과 시에는 약 9.4%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과밀업자권역이라고 하면 서울이나 뭐 수원이나 좀 인구가 이제 과밀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밀업자권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과밀업자권역 밖 지역으로 사실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법인은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많은 세무사들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특정 법인을 통한 이제 채무면제 증여 플랜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특정 법인은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그냥 가족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법인, 그냥 가문의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뭐 직접 간접으로 보유한 주식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그냥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그 가족 지분이 30% 이상 갖고 있는 법인을 그냥 가족법인, 뭐 특정법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증자는 이제 아랫세대겠죠, 아랫세대. 그리고 증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윗세대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범인, 증여자 이 증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법인이 될 수도 있어요. 개인을 이제 특정 법인, 그러니까 가문의 법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드님이 이제 두 분이 있다 보니까 두 분을 이제 자녀 법인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증여자가 특정 법인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21억까지 빌려주는 거 뭐 무이자로 뭐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21억까지는 사실 무이자로 이제 빌려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당 21억입니다. 그러니까 21억이면 42억을 이제 무이자로 이제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이자로 그러면 42억까지 빌려주고 그러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빌려주면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빌려주셔도 돼요. 500억, 100억 빌려주셔도 됩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인정이자만 제대로 주면 돼요. 예,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정 법인에서 아니 모 법인에서 이제 자녀 법인으로 돈을 빌려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억 그 자녀 한 명당 21억입니다. 21억 하면 42억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는 거지 그 이상의 돈을 못 빌려준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빌려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가질금 인정이자라고 해서 약 4.6%에 대한 세금만 그냥 제대로 내시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많은 돈을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돈이 크면 클수록 입지가 좋은 걸 이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돈을 21억까지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빌려주시고 거기에 따라 4.6% 인정이자를 내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돈을 갚아야 되죠. 근데 자녀법인이 이제 돈을 갚으려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자녀법인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갚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특정법인 증여 의제라는 규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무상 제공, 저가 형수, 고가 형도, 불균등 자본거래, 채무 면제 등 뭐 그리고 저가 현금 출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채무 면제를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서 지분이 보통은 이제 아버지가 보통 뭐 예전에는 사업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아버지가 많이 빌려주시잖아요. 근데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특정 법인을 설립할 때 지분을 사실 50% 이상 주시는 걸 별로 선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6대 뭐 자녀가 둘이다 뭐 6대 2대 2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60% 가져가고 자녀들 20% 그죠? 우리 사장님 끄덕끄덕이시네요.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6대 2대 2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뭐 법인에서 이제 자법인으로 돈을 빌려주고 6대 2대 2 정도 하게 되면은 약 연간 5억 정도씩 채무 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 5억에서 20%는 얼마죠? 1억이잖아요. 여기서 주주별 연간 과세 판단 기준 이게 증여세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법인에서 이 연간 인당 1억씩 1억 미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 증여죠. 직접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간접 증여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만 내고 증여세를 안 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특정법인 증여 의제 이익에 대한 이제 그런 규정인 건데 이게 1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고 1억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억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21억에 4.6% 하게 되면 1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만으로 이자에 대해서 경감시켜 주겠다 뭐 이런 뜻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 면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5억씩 6대 2대 2로 하게 되면 연간 5억씩 이제 채무 면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1년 단위 독립적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뭐 10년에 합쳐서 뭐 1억이 넘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연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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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게 돼도 이제 합산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플랜을 굉장히 선호를 하게 되는데 좀 어려워요. 이거 증여 특정 법인의 이익 증여 의제 이익 산정 관식인데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뭐 그 외에 뭐 불균등 자본거래나 고가양도나 저가양수나 무상제공이나 뭐 저가 현물출자 같은 이런 조금 그 특정법인 증여 의제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쓰이는 것들은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해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예를 들면 아까 그대로 30억에 대해서 특정법인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특정법인의 지분을 뭐 아버지 60% 자녀 20% 이렇게 했을 때 연간 채무면제 이익 5억까지는 매년 계속 떨궈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채무가 이제 30억이니까 30억에 대해서 6년 정도면 매년 5억씩 떨궈버리면 6년 정도면 30억을 다 어떻게 보면 갚아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1억이 인당 1억이에요. 인당 1억. 그러니까 법인당 1억씩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당 1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많이 채무 문제가 가능해지겠죠. 이것도 관련 법령 이제 요약해 놓은 부분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채무 면제 해가지고 1억 그거를 계속 제가 조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건물 가치가 특정 법인으로 이제 사게 되면은 건물 가치가 사실 계속해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올라가는 편이잖아요. 그럴 때 저는 리파이낸싱을 해도 되고 이 채무 면제 이 전략을 써도 되고 좀 다양하게 전략을 활용해서 쓰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예.